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참가자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많이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준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40분이지만 조금 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내용이 많습니다, 선생님. 예. 기본 스캔부터 그렇네요. 예쁘는지랑 종량성기랑 그러면 한 해봤습니다. 시간 해도 되겠습니다. 나는 정리가 얼마 몇 개 안 되니까 천천히 선생님들한테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아마 체장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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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자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홍대익 선생님도 오셨네요. 예. 네,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오늘 많이 들어와셔야 될 텐데. 네, 우선 8시가 돼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알피니언 줌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고 조금 한 5분 정도 참가자분들 참가하시는 거 기다리는 시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번에 알피니언 내과 줌 강좌 진행을 맡은 알피니언 마케팅팀의 서정환입니다. 오늘 중 강좌는 감사합니다. 5번째, 네. 오늘 중 강좌 5번째 시간으로 췌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재준 내과의 이재준 원장님께서 40분가량 강의하신 후 김일봉 내과의 김일봉 원장님의 초음파 등례 통의가 25분가량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간은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강의와 등례 토의 시간 사이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과 알피니언 회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가 선생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참석자분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다린 후에 8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피니언 중강좌 시작하는요. 네. 또 한 번 들어오셨네요. 혹시 참가하시는 분 중에 오디오를 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가하고 계십니다.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참가해가 다행입니다. 참가자가 22명이시네요. 네, 8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준 원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강의 시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이재준내과 이재준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췌장 초음파 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췌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임천수 췌장이란 췌장의 솔리드 튜머, 시스트 튜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췌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췌장 초음파 스캔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췌장 초음파를 일자를 찍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스캔하는 것은 이렇게 실약 엑시스가 나오는 초음파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약 엑시스가 나와서 스플리닝 아테리로 가우스코만 헤파테로 나오는 이걸 먼저 찍으시고 심하부 횡스캔을 하셔갖고 아올타에서 스플레닉 베인 SMV가 나오는 요 팽크레스 바디가 잘 나오는 부위 여기를 먼저 찍습니다. 여기서 프로브를 갖다가 약간 시계 반대방에 틀으시면은 이렇게 테일이 잘 나오게 사진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를 이 상태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시면은 SMV만 잘 나오도록 만들면은 헤드와 아우시에이터 프로세스가 잘 나오게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가스트로테라 아테리와 인터넷 팡크레스 CBD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종스캐닝을 해서 항상 아올타에서 SMV가 나올 찾아서 팽크레스 바디를 종스캔을 보고 있고 거기서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 돌려서 호텔베이 남쪽에서 넥과 우시에이트 프로세스를 나눠서 보고 있고 조금 더 오른쪽 돌려서 헤드 프로프를 이렇게 크게 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오른쪽 돌려 눕혀서 레프트 스포스타에서 오블리크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스플레이 베인 따라서 이렇게 팽크레스 테일이 이렇게 끝까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스플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하셔갖고 스플린을 윈도우에서 보면은 스플릿 베인 위쪽으로 이렇게 스플릿 팡크레스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에게 물을 먹이고 한 3분 좀 앉아 있다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 물을 먹이고 나서 초음파를 하면은 췌장이 벌써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총 10장의 사진을 갖다 췌장 초음파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췌장을 갖다가 다 잘 봤느냐 100%잘 봤다고 이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면서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두부, 체부, 미부로 나눠서 검사를 하고 특히 헤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횡스캔, 종스캔으로 꼭 크기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 안 보일 때는 압박이나 자세 변화, 음수부터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 그래도 물론 잘 안 보이면은 CT나 EUS, MRI 등은 도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아파서 올 경우에는 저희가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프다 하면 반드시 CT나 이런 걸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했고, 췌장은 발견만 해도 상당히 잘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라서 발견이 되면 반드시 CT나 MRI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췌장 초음파할 때 그러면은 잘 모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잘 보려고 하면은 첫째 압박을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걸 갖다가 적절히 압박을 했더니만은 가스를 없애니까 여기 수도가 가스인데 가스를 없앴더니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렇게 봐서 내가 이상 도수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상 도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누워서 봤을 때 이렇게 옆에 바디 일부분 뭐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앉히니까 포지션 체인지만 해도 이렇게 췌장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보이는 환자인데 위에 물을 채우니까 이렇게 췌장이 선명하게 헤드부터 바디, 테일까지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도 췌장을 좀 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물을 먹인 동영상입니다. 이 안에 워터 안에 에어가 같이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밑에 췌장이 선명히 잘 보이고 소막 월도 되게 잘 보이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볼 수 있는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 췌장의 미부, 테일 쪽이 보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비부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저는 환자를 갖다 오른쪽으로 눕혀서 랩트 스쿼트에서 스캔을 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파키지에 논문도 썼었는데 그렇게 하면 스플레이에 따라서 이렇게 테일이 끝까지 잘 보이고 있고요. 예를 보면 요거는 이제 인터코널 스캔으로 봤는 게인데 스플레이 눈으로 보니까 이 테일이 패티 체지가 있는 게 보이고 스플레이 뒤쪽으로 테일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잘 보이면은 다른 방법을 할 수 필요 없겠지만은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의 해부는 아나토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혈관이 되게 중요한 것 Recording in 같습니다. progress. 특히 에올타에서 나오는 이 실리악 엑시스 스플레인 아테리가 나오고 이 코먼 헤파틱 아테리가 나오고 여기서 헤파틱 아테리 프로퍼가 들어가고 가스루데 아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SMA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팽크레스 밑으로 지나간 게 이게 스플릿 베인이죠. 스플릿 베인 들어오면 이제 SMV랑 합쳐져 갖고 포탈 베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RV시고요. 운시레이터 프로세스부터 시작하고 헤드, 바디, 테일 이렇게 나누고 있고 바디랑 테일은 주로 이제 아orta의 바깥면이나 볼테브라의 바깥면하고 나누고 있고 넥과 헤드 이쪽은 SMV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볼테브라고 아orta고 랩트 레날 베인이고 여기 SMA입니다. 여기 스플릿 베인이고 SMV이고 또 아orta, SMA, 스플릿 베인 찾으면은 이런 팽크레스 바디를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찾고 나서 SMV 앞쪽에서 보면은 헤드가 보이고 뒤쪽에서 보면 테일이 보이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췌장 스캔할 때 물론 다른 것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특히 이 테일 부위 헤드 쪽에 앞쪽에 우스레이트 프로세스 부위 이 부위가 특히 맹점이 되겠습니다. 스캔 방법으로는 크게 5가지를 나누는데 횡스캔, 종스캔, 오블리크 스캔, 랩트 인터코스탈 좌늑간 스캔, 우하측 Y 좌늑골라 횡스캔 또는 사스캔을 하겠습니다. 횡스캔을 하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제일 많이 하는 췌장 초음파 스캔이죠. 볼테브라, 아orta, SMA, 스플릿 베인, SMV 헤드 쪽에 인트라파이 CVD 가스는 아테리 보이는 헤드, 바디, 테일 이렇게 잡는 게 보통 있고 요거에다가 종스캔을 하셔갖고 아orta선 SMA를 잡고 스플릿 베인 잡으면 핵에서 바디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블리크 스캔 하셔갖고 테일을 좀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환자를 라테럴 데쿠브스 해서 랩트 스쿼트를 스캔하면은 스플릿 베인 위쪽으로 이렇게 테일을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스플릿입니다. 이게 이 좌늑간 스캔을 잘 해보시면은 이 스플릿 눈으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잘 잡고 나면은
스플릿베일 잘 찾으시면 그 뒤쪽으로 이렇게 테일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최장 초음파 스캐닝 하는 거 이건 동영상 보시면은 심화봉 스캐닝입니다. 예. 이렇게 스캔을 잡으시면은 아울타 SMA 스플릿베일 잡으시면은 스캔 잡으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화부 종스캐닝입니다. 종스캐닝이 잘못됐는데 종스캐 돌리시면 이렇게 SLA가 나오고 실력 트럭가 나오고 스플릿베일 보이고 바디가 이렇게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복부 종스캔입니다. 이걸 안 바꿔나 보시면은 핑크레스가 이렇게 이 포탈베인, 요 SMV 쪽이 포탈베인 쪽인데 포탈베인을 찾으시면 위쪽에 있는데 밑에 운시네이트 프로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포탈베인 잘 찾으시면은 넥과 운시네이트 프로세서 나올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은 헤드 프로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우아투과의 잔혹골라 스캔 하시면은 이렇게 스플릿베인을 잡으시면 길게 잡으시면 그쪽 테일을 프록시말 테일부터 디스탈 테일까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테일 보는데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비장 스캔입니다. 스플릿을 잘 잡으시면은 이렇게 스플릿베인을 잘 찾으시고 스플릿베인 뒤쪽에서 나온 테일을 보시면은 테일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다음 염증성 체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기본 원장 정리신데 병원 1일 전부터 심화부 통증이 있었던 환자이고 음주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췌장 초음파를 하셨는데 보면은 췌장이 특히 이 바디 테일 뒤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커져 보이고 변연이 이렇게 경계가 분명치 않아죠. 분명치 않고 내부 에코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에코가 좀 떨어져 보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체간이 기금도 확정되게 보이고 주위에 액체 재료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사진인데 같은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가슴 낭중이 생긴 걸 사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성 췌장의 원인은 담석이 제일 많죠. 담석이 제일 많고 진단에는 사실은 초음파보다는 CT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윈도우가 안 좋고 가스 방해가 많기 때문인데 그리고 췌장의 입증 정도가 괴사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CU에서는 CT가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담부질환 원인인지 아는데 추정이 도움되고 나중 천자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30%는 초음파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나사에 났듯이 이제 췌장이 커져가 있고 내부 에코가 떨어져 있고 경도의 췌장 확장이 있고 주위에 액체 재료가 있을 수 있고 가슴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통 환자 김대중 환자인데 보시면은 췌장이 좀 얇아 보이고요. 내부에 병변들이 많이 보이죠. 고액구 병변들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길쭉하게 새까먹어도 보이고요.
보시면은 이 체관이 상당히 확정되어 있고 내부에 고혈압 병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병변이 많이 보이고 있죠. 멀티플하게 보이고 있고. 여기서 나온 소견들 보면 이제 체관이 확정되어 있고 체관 내에 고에코의 변변들이 보이고 췌장이 아트로피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만성췌장염 진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CT 촬영을 하셨고 CT 촬영도 같은 소견입니다. 멀티플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체관 확정이 되어 있고 예.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그 대충 원인이 이제 그 알코올이 제일 많고요. 이리버슬 체인지죠. 간혹 이제 오토임뮨도 있을 수 있고요. 초음파 소견은 제일 먼저 이제 파렌키마 아트로피가 제일 소견이 되어 있고 피닥트 딜라테이션이 올 수 있겠고 칼시피케이션이 올 수 있고 파렌키마 닥트 내에 스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시면은 이 복통 환자인데 인트라페트가 딜라테이션되어 있고 CBD가 딜라테이션되어 있고 GB가 커져 있고 헤드 쪽에 메스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피닥트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포칼 판크레아타이티스죠. 메스폼 판크레아타이티스. 이 닥트가 통과하면은 메스폼 판크레아타이티스 이게 끊기면은 캔서를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캔서와 차이가 바로 이 자통 증후군 페네트릭 독성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했고 물론 이제 서페이스가 이제 그 이레귤러 로블레이션 되거나 그런 것도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통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감별에는 사실은 이게 컨벤셔널 US보다는 CUS가 더 좋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63세 남자분인데 내원 3일 전부터 가는데 상부 통증이 있었고 진찰할 때 보니 간이 커져 있고 황달이 있었습니다. 복부차였습니다. 보면 CBD가 상당히 커져 있고요. 팽크레아스가 전반적으로 커져 있는데 특히 헤드 쪽에 보면 이렇게 완전 저역으로 무슨 메스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걸 좀 자세히 보면 내부에 뭐가 통과하는 것이 보여서 캔서인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CT를 보냈는데 CT에서 캔서 판독이 돼서 사실 종합병원 보냈습니다. 상급병에서 제 진단은 오토임뮨 팽크레아타이티스 나왔습니다. 오토임뮨 팽크레아타이티스는 크로닉 팽크레아타이티스 일종인데 IgG4와 관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IgG4 관계되는 크로닉 콜라이드 이런 거 관계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는 이제 페인, 존디스 이런 것 때문에 알 수 있고 스테레오칩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초음파를 하면은 이제 보통 포칼 또는 디퓨저 엘라지먼트가 주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팽크레아스 빌레닥트 딜라테이션이나 스트릭처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칼시피케이션은 없고요. 그래서 RGF4가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이 여기에 되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은 이상성인도 거의 회복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스포츠 조부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 용량이 5가지를 내놨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팽크레아스 캔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실 감별이 되게 어렵지요. 저보고도 이거 제가 문제 안 내고 감별을 하면 감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도 캔서가 없고 3번도 캔서가 없고 2번도 캔서가 없고 5번도 캔서가 없고 4번도 캔서가 없고 4번은 좀 캔서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나머지는 다 캔서 같이 보여갖고 되게 감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췌장에 솔리드 메스가 발견되면 일단은 에코가 떨어진 저에코 종양이냐 아니면 에코가 높은 고에코 종양이냐 아니면은 약간 덩에코 종양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에코 종양이고 증상이 없다 하면 우리가 췌장암을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도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디열당 발작이 있으면 당연히 인슐린도마 있는 걸 의심해 보셔야 되겠죠. 크게 일시쯤이면 감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는 CT뿐만 아니고 MRI가 더 좋다고 하고 MRI보다 US FNA가 더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에코 종양은 별거 없는데 대부분 아니면 그 SCN의 솔리드 타입이거나 아니면은 그 라이포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것도 대구 종양인데 미측체만 확장이 있거나 간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췌장암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암포셔닝 유로데크란 tumor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암병력이 있으면은 메타사스를 의심하셔야 되겠고 절단 발작이 있으면 이슐룸 같은 걸 의심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페네트레이팅 덕터 사인이 있으면은 종괴성 췌장염이 아닌가를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췌장 주위에 다발하는 고용종이 있으면은 림포마 같은 걸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췌장이 제일 큰 종양이고 크게 작을 때는 첫째 이게 요거는 제 길모 선생님이 어디까지 책에서 발췌한 건데 진짜 여기 고용종 솔리드 매스가 맞냐? 아니면 이렇게 시스템 매스인데 솔리드 오해하지 않냐?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먼저 일단은 맞는지 확인하고 발견되면은 CT를 꼭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그만 종양이 발견되면은 진짜 행운인 것 같은데요. 진짜 행운 여기 아주 작은 췌장암인데 쬐딱을 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100%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요 환자는 이 박순우 원장님 정리신데 보시면은 이렇게 체관이 확장이 경로에 있는데 경미한 체관 확장에도 체관 확장이 있으면은 끝까지 추적해갖고 매스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매스가 보이십니까? 조그만 매스가. 선생님께서 매스를 아주 잘 잡으셨죠. 이렇게 아주 조그만 매스를 잘 잡으셨는데 크기가 아주 작은 매스를 아주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말대한 피닥스 드라트에서 있으면은 꼭 총파를 끝까지 추적해 확인해 보시고 그것만으로도 애매하다 싶으면은 꼭 CT까지 확인해 갖고 우리가 모르는 매스가 숨어 있는 게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닥스 딜레이션 캔서를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주 작은 1.3cm짜리 매스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 작은데도 벌써 CT에서는 5클락의 캐스먼트 있다고 진단이 났다고 합니다. 예. EUS에 변경해갖고 아데노칼슘 진단되었고 여기도 쓰라지만 주체가 확장이 있으면은 반드시 췌장암을 확인하고 총파 이상이 없더라도 CT까지 또는 MR까지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겠고 췌장에 시스트가 있어도 암호 변화 증가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시스트가 있을 때도 우리가 시스트라고 무시하지 말고 추적 검사 하셔갖고 암이 생긴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53세 여자분이고 심화부 통증으로 식욕부진으로 이제 타격해서 내시경하고 치료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치료해도 호전이 없어갖고 그 식사를 못해서 오셨습니다. 진찰상 아픔만 있었고요. 초파를 하셨습니다. 심화부 스캔에서 병변이 발견이 안 됐는데 오블리크 스캔 하니까 이렇게 병변이 뭐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테일 쪽에. 환자를 오른쪽 눕히고 렉트 스포스터에서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오발한 아주 마진이 위에 보면 좀 스무스해 보이는데 그런 저역고 매스가 보였고 내부에 베슬이 이렇게 통하는 것도 보입니다. CT를 보냈고 CT에서도 테일 쪽에 있는 2cm짜리 캔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냥 심화부 행스캔만 하나 외웠을 절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테일 쪽에 병변을 갖다 받으러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전리가 없고 수술이 잘 돼갖고 환자 굉장히 해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음은 70세 여자분이고 당뇨병으로 병 치료받는 중인데 환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변비를 주러 오셨는데 진찰상에 자성고 업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변비약 처방 약 드셨는데 증상이 계속 있어갖고 이제 초음파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되니까 레프트 스코스탈에서 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매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큰 메스가 보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류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혹시 캔서가 없는지 한 번쯤 검사를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받은 당뇨병 병원이 아마 워낙 환자가 많아서 아마 검사를 안 하셨지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 두부암 사실 우리가 진단하기 좀 용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이 피닥트 딜라테이션 있고 메스 보이고 그다음에 뭐 CBD도 딜라테이션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용이한데 사실은 바디 테일 쪽에 있는 병변들은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득탈 아드레스 많고요. 하이포에코하고 헤드 쪽이 제일 많게 오고 바스클라 인베이전 여부를 아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초음파에서 보면 우리가 혈관벽 주위에 저희고 벽면이 있거나 도플에서 혈류가 이제 속도가 증가하거나 와류가 되어 있을 때 또는 종괴에서 혈관 압박이나 혈전이 보이면은 혈관 측정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초음파해갖고 췌장에 저혈구 종양이 있고 증상이 없고 크기가 1cm 이하거나 1cm 이상이라도 조그맣게 보이면은 1차적에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음파하고 CT, MR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필요하면은 이제 3차변을 벌여서 CUS나 EUS 요새는 EUS에 변형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제 EUS 하면서 이제 컨트라스트 인해서 EUS를 하고 EUS 엘라스토그램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췌장 진단 후 추적 검사 때는 특히 수술 안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보다는 MR 추적 검사를 더 많이 권유한다고 하는데 MRI가 너무 비싸서 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MR과 US를 그대로 추적 검사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나온 사진인데 이 종경성 췌장염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헤드에 메스같이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내부에 닥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페네트레이트 덕트가 되어갖고 메스 포민 팡크레드, 포칼 팡크레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감비를 위해서는 이제 CUS를 해보면은 캔서 때는 요 CUS 하면은 컨트라스트가 확실히 표시 나죠. 이렇게 표시 나는데 만약에 이 핑크레다스 같은 거는 다른 췌장 파랭감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요거는 인플라메이션, 요거는 캔서랑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 정리가 없어갖고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췌장이 저혈 중요한데 저혈당 발작에서는 보통 FBS가 50 미만 그리고 그게 작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슐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15세 여자고 신코브로 오셨습니다. FBS가 40 얼마가 되고 그러면 초음파에서 헤드 쪽에 아주 웰딘 막혀진 데는 저혈구 종양이 보이고 있고 CT에서도 뭐 팡크레트 페이지에 호모제니스한 하이퍼네이싱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MR에서도 T2 페이스 브레스를 보면 호모제니스 인터미디에이트 시그널 인텐시티 보이고 있고 커스 페이스가 보면 이렇게 아주 핑키시한 이렇게 오발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인슐리노마는 비교적 그래도 암의 위험성이 펑셔닝 파레스 네오플론 중에서는 좀 이렇게 낮은 축에 속합니다. 10% 정도 되고 크기가 3cm 이상 되면 어떤 마이너스의 위험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혈구 종양들은 이런 식으로 있고 고혈구 종양은 사실 이게 종양이라 이야기해도 애매하고 포칼 페테 보셔를 이야기해도 뭐 좋을 정도인데 이 라이코마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팬크레스에 이제 울트라사운드 CT, MR 유스해갖고 스몰 솔리드 메스가 보일 때 인시덴탈 파인딩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심톰이 있으면은 마리오스 의심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없으면은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 득탈 아데노카르시노마인지 뉴로드가 튜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선우 원장님 정리신데
이 고역호 종양입니다. 췌장에 보시면은 상당히 피다트 드라테이션이 심하죠. 예, 드라테이션 심하고 그다음 이렇게 아주 고역호의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 칼스크레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안에 시스틱 리진이 많이 보이고 있고 아네콘 리진이 많이 보이고 있고 아주 그 크기가 크고 예, 비교적 기계가 분명한 리진이 보이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예. 외부에 하여튼 잔잔한 뭐 아네콘 리진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익스레베트 발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캔서일까요? 예, 보시면 피닥 딜라테이션 있고 캔서 카스페이션 보이고 CBD 딜라테이션 있고 아주 큰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예, CTS도 보시면은 로블레이팅 메스가 보이는 SCN입니다. 센트럴 카스페이션 보이고 메스가 SCN입니다. 이렇게 솔리드 베이스 타입으로 보는 SCN, 멀티 시티 타입 SCN입니다. 예, 췌장에 저해고 또는 등해고 종양이고 미측장 확장이 있으면은 가드전이 있으면은 암홀이 심해야 되거나 비행에서 도세포즈가 심해야 됩니다. 예, 이분은 2층을 주소로 피부과를 한 2주 댕기다 오신 분인데 저한테 왔을 때 보니까 존디스도 있고 그래서 진찰을 검사를 했는데 피닥트 자체 보이고 앞쪽에 메스가 이렇게 저해고 메스가 보이고 자세히 보니까 메스가 러블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GB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CBD도 딜라테이션도 있고 인트라베틱 딜라테이션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개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이라 리즌은 아니죠. 여기 개통가 되어 있으니까 췌장 두부암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승 원장 전해신데 보면은 팽스 바디에 이렇게 아주 휴전 저해고 메스가 보이고 있고 자세히 이 칼라가 와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와류가 되어 있고 주위 끊기가 있는 거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 칼라 베스클레 인베이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재정례인데 70세 여자분이고 일주일 전부터 심한 복통이 있었고 혈당이 좀 높게 있었고 당뇨가 있다고 하고 간이 좀 커져가고 검사했습니다. 보시면은 되자마자 이 복수가 보이고 간에 이 메스가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스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팽크레스 메스가 보이십니까? 저에코의 메스가 팽크레스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메스가 이거는 약간 로블레스 메스가 저에코 메스가 보이는데 메스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2cm밖에 안 되는데 예, 크기가 작은 데 비해서는 벌써 아스팔트도 있고 리버 메타도 있고 상당히 어드밴스된 메스죠. 이렇게 1.8cm 밖에 안 되는 메스인데 벌써 가완전이가 되어 있고 스타트가 생겨 있고 예, 어드밴스드 캔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 3차 병원에서 캔서 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인데 요새는 이제 NET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판에서 엔도크라인 튜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펑셔닝과 논펑셔닝이 다른데 펑셔닝은 아주 조그만 데 발견되지만 논펑셔닝은 정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커져서 발견도 많고 크기가 많이 클수록 헤테로지나이티가 심하다고 합니다. 에코가 이렇게 다양한 에코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CT/MR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 동료 박승훈의 정례신데 아주 작은 거 갖다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젊은 여자분이고 이렇게 헤드 쪽에 아주 라운드한 하이퍼메스 내부에 고역화가 보이는데 원인은 확실히 잘 모르는데 내부에 고역화 보일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책에도 보면은 하이퍼바스큘러 튜머고요. 이건 뉴로니크란 튜머입니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우리가 저 췌장에 있는 아주 가장 하이퍼바스큘러 튜브로 이게 진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시티 시루스 때는 플라즈마 이런 거하고 감염을 요한다고 하고 보통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봐도 이제 플라즈마이 대부분은 아주 조그만 때는 웰디바켓이 되어 있고 저에코 종양이 대부분이고 간혹 센트럴에 고에코가 변빈이 보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크기가 커지면은 되게 이제 난폭성이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네크로틱 리진이 있기 때문에 헤테로제나이티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네크로스도 있고 헤모리지도 보일 수 있고 시스틱 제너서 볼 수 있고 팽크레 엔도크라인 튜머는 이제 옛날에는 알레스 튜머라고 많이 했지만은 이제 알레스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템셀 오전에 밝혀지면서 엔도크라인 튜머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WH 클래시피케이션 보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웰티 프리츠 엔도크라인 튜머가 비나인 아니 언스트로 나눠 있고 엔도크라인 카시노마도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병리는 대부분 작은 종양이 아주 균일한 종양을 보이고 큰 것은 불균일한 낭성 변화, 스퀘어, 괴사가 있는데 총파에서도 같은 모양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화도가 좋은 뇌체장기부 종양은 경계가 명확하고 나쁜 것은 이제 경계 불명하고 괴사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파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경계가 명확하고 스무스한 마진을 가지는 원형 또는 오발한 세부의 종괴고 내부는 균일하고 불균일하다고 합니다. CU에서는 하이퍼바스큘러 패턴을 보이고 췌장 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간 전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악성을 치환 소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EUS가 복부 초파보다는 가슴바가 있기 때문에 진단의 의미도 높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K의 병면은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CTS도 경계가 명확한 고형 종괴로 보이고 주위적 디플레스 할 수 있고 보통 동맥기 정맥기의 전인적인 하이퍼트렌스 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필라 네트워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작은 변비는 분일하지만 큰 종양은 불균일한 연습부터 보인다고 합니다. 낭성 변비 주된 경우에는 이제 테두리가 고혈관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펑셔닝 엔도크라인 튜머는 제일 많은 게 인슐린노마입니다. 크기가 보통 2cm 미만이고 정상이 적게 나타나는데 여성이 좀 많다고 하고 있고 유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 가장 예후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성의 가능성은 한 10% 정도 되고요. 혈당은 일반적으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RV 클록스하면 정상이 고정된다고 하고 있고 보통 오기는 어지럽다거나 블러드 비전이나 디플로피아, 컨퓨전, 싱코프 등의 증상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췌장 두부 체부 미묘에 고루 생길 수 있다고 하고 대부분은 솔리드 매스로 보이지만 한 8%는 멀티플로 보이고 있고 30일 이상 큰 종양에서는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인데 췌장에 있는 15세 여자아이 헤드 쪽에 있는 웰딩박에 있는 하이퍼크 매스가 보이고 있고 CTS도 프론트 페이지 인덴서가 보이고 있고 T2 웨이티드 패스프레션에서도 인터베드 시그널 엔센스 보이고 있고요. 커스페이스가 아주 스무스한 핑크 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펑셔닝 엔도크라인 튜머는 보통 호발 여성이 중장년에 많고 여자가 좀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좀 크게 커지면은 복통으로 오거나 체중 감소, 종기가 많이 오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 정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기가 많이 커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미징을 해보면 이제 헤테로제니어스, 호모지스 하지 않고 이렇게 시스틱 체인저가 오거나 그랬을 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부에 다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진단시에 벌써 전이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블레이즈 때가 있고, 하이포텐션 된 경우, 하이퍼텐션 된 경우, 칼시페이션 이런 게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대만 정례신데 췌장 중에 다반항 경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스플린에 이렇게 메스가 내부에 저액고 메스가 보이죠. 스플린 주 스플린 베슬 주위로 이렇게 스몰한 메스가 이렇게 4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스타스 생활지지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림포마, 예, 림포마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CTS도 림포마로 진단이 되었고요. 림포마는 저희가 보통 일반으로는 B셀 타입 난합적인 림포마가 대부분이 췌장에는요 중년에 많고 보통 정상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된 림포마는 아주 레어하다고 하고 세컨다리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소적이고 두부에 호반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고 미만형일 때는 급성 췌장의 유사이기 때문에 감별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경계가 좋은 저액고 종교예요. 림포마는 아주 이렇게 호모제선 저액고 종교로 보이는 게 많고 CT는 미니멀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리팡린 림포노드 일란점도 많다고 하고 있고요. 베슬 리베이전 가능성은 췌장보다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췌장보다 여유가 좋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기 결정하거나 치료 추적 검사하는 데는 PET-CT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저액고도 대거 종양이 있는데 아무리 병력이 있으면 전이성 췌장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최백인 교수님 강의자료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전이성 췌장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신세포으로 네프렉톰 했는데 예, 췌장이 전이는데 일반적으로 전이하면 보통 3년 내에 오는 게 대부분인데 특히 신장에서 신세 포함해서 전이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몇 년 지나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 사진만 딱 주면은 요 하나가 딱 있는 거 싱글로가 요 딱 주면은 이게 뭐 췌장암인지 전이성 췌장암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림포마인지 이것만 보고 알기 어렵습니다. 전이성 췌장암은 악성 용량이 한 2% 정도 되고 솔리타르도 올 수 있고 멀티플도 올 수 있습니다. 보통 폐암이나 유방암, 신세포암 많이 오고 보통 3년 내에 전이되지만 신세포 수술 수년 정도 오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신세포암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상당히 오래 날 지나서 올 수 있다는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패턴이 3가지가 있는데 스몰 노즐 타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디퓨저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솔리타르 메스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도 진단하지는 않고 이어서 FNA 해갖고 해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췌장은 낭성명매입니다. 이 낭성명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마진이 로블레이션 되어 있느냐, 스무스하냐, 아니면은 시스트가 아주 작고 여러 개 있느냐, 아니면은 노즐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연결돼 관비를 해야 되고 체감과 연결이 있느냐, 질적인 확장이 있느냐 이런 걸 갖고 관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로블레이션도 있고 마이크로시스틱 하면은 이거는 뭐 SCL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스무스하고 septum이 있고 미라르도 있고 마크로시스틱 하면은 MCL이라고 진단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강 연결이 있으면 일단은 브레이스타와 RPM이나 슈도시스트를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강 연결이 있다 하면 일단은 이 두 병은 제외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체간 확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메인 덕터 타입의 IPM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믹스드 패턴, 고혈가 낭성 혼재하면은 SPT, SPN을 의심하셔야 되겠고, 스퀘어가 있는데 중심에 있으면은 SCN, 변전에 스퀘어가 있으면 MCN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평균 시스템 네오플라즘은 이렇게
슈도 시스템도 있고 트루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중간에 있는 거 SCN, MCN, IPMN, SPT, SPN 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PCN을 보는데 이제 요새 이제 최장 초음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발음비는 많이 높아졌는데 단수시티 보이도 악성면 질환이 많이 높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뮤시너스 튜브는 암과 위험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초음파만으로 감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MRI나 MRCP 또는 EUS FNA 이런 걸 통해서 감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슈도시트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해보면은 IPMN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췌장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에서도 낭중이 되게 많고요. 작은 낭중도 이렇게 커지면 악성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우위로 있는 낭중들은 가슴보다는 정장성 배밀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PCN을 해야지 사실은 IPMN의 코레테라도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거는 이렇게 작은 것이 있고 위험성이 높은 거는 심통이 있거나 메인 덕트가 10mm 이상 됐거나 아니면 림파 패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악성을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검사 부분은 골드 스탠다드는 MRI부터 MRCP를 해놨습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 보고 뭐 이걸 루틴을 하라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 하겠죠. 대부분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MRI, MRCP, CT도 EUS 이런 걸 갖다 많이 세컨드를 해놨고 그렇지만 초음파가 뭐 꼭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OP를 해야 되면은 좋은 데서가 있거나 노들이 있거나 임팩트 10mm 이상 되거나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MRI를 6개월마다 하락하면은 사실 많이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CT나 MR을 보내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초음파로서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스템 매스가 있으면 이제 네이처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몰폴리지컬하게 유니로킬로 하나 멀티로킬로 하나 시스템의 사이즈가 작으냐 크냐 시스템의 크기가 개수가 6개 미만이냐 6개 이상이냐 이런 걸로도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블레이션 된 거는 우리가 대부분은 뭐 시스템 매스는 로블레이션 가면 우리가 시로스 시스템 매스를 제일 먼저 심하셔야 되겠죠. IPM은 로블레이션이고 이제 플리오몰픽 아주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매스가 이렇게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MC는 우리 시스템 개수가 되게 작고 많이 이게 스무스하겠죠. 유니로킬로 하면 모이면 대부분은 슈도 시스템이나 프린터 IPMN이거나 SCN이나 이런 걸로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최장한 병력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슈도 시스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아니고 이렇게 보이면은 대부분은 IPMN을 먼저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은 이제 피닥터 연관성이 있으면은 더더욱이 감별이 가능하겠죠. 유니로킬 시스템은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슈도스가 제일 많고요. 그래도 IPMN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초파를 해보면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피닥 연결성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슈도스 때 피닥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SGN도 보일 수 있는데 유니로킬로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로블레이션 내 컨트롤을 보이고 헤드 쪽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멀티로킬러 시스템은 이렇게 시스템가 이렇게 작은 게 여러 개 있으면은 우리가 SCN을 의심하셔야 되고 큰 게 이렇게 뭐 재수가 여러 개 많이 없고 셉툼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 MCN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리오몰피가 보면 IPMN을 의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시스템은 대부분은 뭐 이건 SCN이죠. 이게 아주 시스템 너무 작아서 부딪혀서 이렇게 고액으로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 에코의 차이 때문에 보이는 것도 있겠고 내부에 보면 아주 멀티플한 스몰한 시스템 메시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니콤 없이서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트가 이렇게 크게 보이면은 크게 보이고 마진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크게 보이는데 숄더돼 보이는데 로블렛이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약간 로블렛도 보이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로블렛을 보이면 크지만은 요거는 오히려 뭐 SCN으로 보는 게 더 맞겠고요. MC랑 감별은 표면이 스무스한 시크하게 타냐 아니냐 내부에 노즐이 내는 걸로 감별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닥트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닥터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RPM 진단하기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닥터 연결되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 소개되겠습니다. 수도 시스템 연결이 가면 될 수도 있지만 없는 수도 있고요. SDN 이런 거는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솔리드하게 딱 보이기 때문에. 컨터하고 이제 스무스하면 요건 우리 김대현 지금 정리신데 이 컨터가 스무스하게 보이고 내부에 셉테이션이 있고 이래 보이면 우리가 MC 진단하기 되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뭐 먼지 사진을 이것만 갖고 나왔는데 닥터 연결되어 있으면은 RPM을 의심하셔야겠고 이렇게 보면은 슈도 시스템 볼 수 있겠습니다. 데모그래픽 팩터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많이 돌던 사진인데 딸이 아프면은 SPT를 생각하고 엄마가 아프면은 MCN을 생각하고 할머니가 아프면 SCN을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나이에도 관계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슈도 시스템은 남자한테 많고 IPM에는 남녀 비슷하고 SCN은 여자한테 월등히 많고 MCN, SPT도 여자 월등히 많겠습니다. 로케이션은 뭐 IPM에는 헤드 쪽이 많지만은 헤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MCN은 바디 테일 주로 많고요. 그렇지만 SCN은 다 올 수 있고 SPT도 헤드 테일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 포컬 한 개만 있을 수 있으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MR에 보면 더 많죠. 손바에서 짜는 건 여러 개 못 짜는데 MR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한계가 있어지기 때문에 최장의 시스템 매수는 항상 다른 모달리티를 갖다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보통 이제 SCN은 센트럴 스카 있으면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있고 MCN은 페리페럴 쪽에 클래시피케이션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솔리드 시스틱, 솔리드 시스틱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는 뭐 SPN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 간혹 팡크레스 캔서의 시스틱 디에이션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면은 SPN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40세 여자분인데 보면은 로블레이티드 매스가 보이고 septem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블레이티드 매스가 잘 보이고 여기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되면 SCN으로 진단하기가 큰 그림 없고 센트럴 칼시피케이션 스카가 보였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P닥트 드러져 있고 칼시피케이션 있고 휴지 매스고 내부에 아네코 매스들이 많이 보이고 CBD 드럭되어 있고 이것도 솔리드 매스 타입의 SCN입니다. 이건 길모 선생님 사진인데 이건 진단받고 이제 새벽의원에 아마 추적공사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 스무스 마진을 보이고 휴지 라지언 시스템가 보이고 내부에 시크한 이렇게 월이
예, 격벽이 보이는 그런 MCN 환자입니다. 내외에 노들도 보이고 있네요. 예, 이렇게 이것저것 무사 마진을 가지고 있고 머리 좀 두껍습니다. septum도 보이고 노들도 보이고. 이건 제 환자인데 보시면은 증상이 크게 없이 오셨습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팽크레스 메스가 왔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메스랑 이렇게 체관 연결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메스지. 브레지타 RPM은 현재도 추적 검사를 간혹하고 있습니다. 박순호 원장 정례신데 여기도 보면은 로블레틴 메스가 보이는데 SCN 인각성만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피닥터 연결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피닥터 연결이 보면 일단 SCN, MCN 이런 건 아니죠. 브레지타 타입 RPM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은 피닥트 딜라테이션 보이고 멀티플한 다양한 모양의 시스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지타 RPM입니다. 체관과 연결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시스템 메스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연결이 CT에서 확인됐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슈더 시스템 생각을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은 낭성 병변이 있는데 피로감 사블라고 주셨는데 메인 닥터 피닥 딜레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앞에 보니까 여기 베스가 보이고 있고 12도 좀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앞빌라에 이렇게 뮤코스 감이 보이면은 메인 닥터 탑 RPM 진단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환자인데 고혈압 환자입니다. 심하고 통증으로 오셨고 처음에 처음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환자를 오른쪽 눕혀서 검사하니까 테일 쪽에 끝에 이렇게 저혈구 백면이 보이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피닥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CT에서도 보면은 메인 보이고 피닥터 이렇게 오는 게 보여갖고 브레이닥터 RPM으로 진단되었고 추적 검사 보냈는데 환자는 그 중간에 소실됐다가 5년 후에 같은 데 오셨는데 보니까 이번에 메인 닥터가 이렇게 늘어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닥터 타입에서 메인 닥터 타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환자는 낭성 증후인데 보면은 이 페리페랄 립 칼시를 보면 낭성 증후입니다. 센트럴로 이렇게 고혈구 병변 보이고요. CT에서도 보면 페리페랄 립 칼시페이션이 잘 보이고 있죠. 이 체백이 우선자인데 SPT 환자입니다. 김민주 교수님 강의자인데 역시 SPT가 있는데 이쪽에 사진은 MR에서 보면 이렇게 바깥에 테두리에 보이고 내부에 제거 보이는 SPT가 보이고 있습니다. SPT는 보통 SPA라고 이름을 많이 했는데 말리한테 보태시 있긴 하지만 좀 낮고 보통 젊은 여자한테 많고 심통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말단부에 하이퍼에크가 솔리드 병이 보이고 내부에 시스티가 아니코한 병이 보이고 앞에 사진 보시면은 그렇게 보이는 게 바깥쪽에 테두리가 이렇게 고역으로 보이고 한쪽에 저역으로 보이는 그런 게 특징이 되어 있고 내부에 헤머리지는 네크로스 있으면은 이 고역으나 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캡슐이 두껍고 페리페랄 립에 칼시페이션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타스가 드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아주 조그만 시스템 메스 보이면은 병변이 뭔지 감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겠습니까? 진단은 요거는 IPM 진단하고 요거는 SCN 진단하고 요거는 MCN 진단해놨습니다. 초음파가 이렇겠죠. 물론 다른 데 보내갖고 MR하고 CT하고 이런 걸 다 해서 이렇게 진단해놨는데 스몰한 인시덴탈
텔레비전 시스트 리저는 대기 작은 거는 그 가이드라인만 좀 다르던데 일본 후쿠오카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에는 6개월마다 검사하고 변화가 없으면 1년마다 검사하고 그렇게 추적 검사하라고 해놨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 6개월 후에 검사하고 그럼 매 2년마다 검사해서 5년 동안 괜찮으면은 검사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해놨던데 근데 저는 중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랬듯이 췌장에 시스템 매스가 있으면은 우리 항상 말관실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가능성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적 검사를 갖다가 초음파만으로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MRCP를 같이 동반해서 추적 검사를 변화가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나 싶습니다. 슬라이드 제작에 도움을 주신 우리 영임초 연구회의 박수로 김대원 원장하고 파트너면서 황희대과 김대진 관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쌤, 이재준 쌤 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1시간 가까운 큰 강의였습니다. 이때까지 최장 강의 중에서 선생님이 아마 강의가 결정판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재준 원장님이 성량하셔가 아마 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재준 강의를 여러 차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우리 마케팅 파트에서 알피니온 강좌, 알피니온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